2022년 전산회계 운용사 2급 실기시험 제8회 모의 문제 중 첫 번째에서 세 번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시작하겠습니다. 전산회계 운용사 실기시험 제8회 모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모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필요하죠. 자, 데이터는 데이터 다운로드를 참고하셔서 여러분이 데이터를 풀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제8회 주식회사 예쁜 신발을 선택하신 후 로그인 하세요. 전산회계 운용사 2급 실기시험에는 두 가지의 파트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회계 파트, 원가회계 파트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재무회계는 총 5문제로 이루어져 있고 원가회계는 한 문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중 재무회계 파트가 되겠습니다. 재무회계 파트는 주식회사 예쁜 신발로 거래자료이며 회계연도는 2022년도 자료이다 라고 했으니까 1번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제시되는 기준 정보를 입력하시오. 기준 정보 입력 문제는 두 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있어요. 두 문항이죠. 문제가 아니라. 자, 두 문항 정도 출제가 되고 있는데 대부분 거래처 등록, 그리고 품목 등록이 주를 이루고 있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부서 등록도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 부서를 등록하시오. 서울사업부와 경기사업부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제8회 예쁜 신발 들어와 있는 거 확인하신 후 물류관리에 부서 사원 등록입니다. 61번에 서울사업부 부서입니다. 1번. 그리고 판관입니다. 2번. 즉 제조경비냐 판매관리비냐 그걸 따지는 겁니다. 자, 공통 여 해주시고요. 62번에 경기사업부입니다. 부서 해당되고요. 판관 공통. 자, 지금처럼 이렇게 오타만 생기지 않고 입력하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네, 맞습니다. 이렇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타만 안 나도록 조심하시고 누락되는 부분만 없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항은 다음에 신규 상품 품목을 등록하시오. 품목 등록 문제가 되겠습니다. 물류관리의 품목 등록입니다. 클릭. 상품 5005 아동구두 상세 규격이 6호 있습니다. 6호 넣어주셔야 돼요. 여기다 넣으시는 겁니다. 6호. 기준 단위는 EA, 요 기준 단위는 그렇죠. 5번부터 8번까지 몽땅 다 넣으셔야 돼요. 자, 대문자 EA로 넣겠습니다. EA 계속 치세요. 어디까지? 재고 단위까지 반드시 이 4개의 단위를 넣어주셔야 됩니다. 이 단위를 넣어주지 않으시면 나중에 재고자산 수불부 마감이 안 될 수도 있고요. 또 전혀 다른 값을 돌출시키실 수도 있습니다. 자, 재고 환산 단위는 재고 단위를 기준으로 해서 입고 단위와 판매 단위, 자재 투입 단위가 뭐냐라는 거죠. 같은 EA니까 환산 단위는 1이 되는 겁니다. 이 부분도 건들지 마세요. 이 부분 건드렸다가 재고자산 수불부가 마감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만 조심하신다면 있는 대로만 입력하시면 충분히 점수를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번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두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거래를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하시오.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 입력하라라는 건 부가가치세와 관련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가가치세가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입력하는 메뉴가 되겠습니다. 단 채권, 채무 및 금융거래는 거래처 코드를 입력하고 중요하죠. 자, 거래처 코드. 각 문항별 한 개의 전표 번호로 입력한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나누어서 입력하지 말고 하나의 전표 번호로 입력할 수 있게끔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총 4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중 상품, 즉 재고자산과 관련된 문제가 3문제, 그리고 일반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하는 문제가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상품, 즉 재고자산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는 반드시 출고 입력 또는 입고 입력을 통해서 재고자산 수율부에 기록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전표 추가, 전송을 통해서 매입 매출 전표까지 와서 완성을 시키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항입니다. 9월 7일 친절마트에서 갈비 세트를 외상으로 구입하고, 자, 갈비 세트를 샀네요. 수취한 전자계산서이다. 이번에는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계산서네요. 자, 표시해 놓겠습니다. 갈비 세트 중 2개는 직원 생일 선물로 지급하고 3개는 우수거래처에 선물로 지급하였다. 자, 직원을 위해서 돈을 썼으니까 복리후생비, 거래처를 위해서 돈을 썼으니까 접대비가 되겠죠. 자, 계산서는 부가가치세가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세액이 아예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직접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회계 모듈에 전표 입력 장부에 매입 매출 전표 입력입니다. 클릭. 날짜는 9월 7일이고요. 유형은 매입인데 계산서를 받아왔어요. 계산서는 면세품에 대해서 발급되는 거죠. 그래서 53번 면세가 되겠습니다. 자, 면세. 갈비 세트. 아이고, 갈비까지만 썼어요. 세트도 쓰셔야 돼요. 세트. 수량은 5개. 단가는 20만원. 거래처는 친절마트였죠. 자, 친절마트, 친절이라고 2글자만 치시면 나올 거예요. 자, 친절마트, 전자계산서였어요. 여기도 전자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1번 전자입력, 즉 전자계산서인지 전자세금계산서인지 얘를 표시하는 전자입력을 꼭 입력해 주시고, 분계는 외상이죠? 그런데 외상 이렇게 하면 외상 매입금이잖아요. 지금 복리후생비에 쓸 거와 접대비에 쓸 거잖아요. 그래서 혼합으로 가는 겁니다. 자, 혼합. 상품이 아니고 직원들을 위해서 돈을 썼죠. 그래서 직원들을 위해서 몇 세트? 2세트 썼습니다. 40만원. 차변에 접대비는 3세트 썼죠. 60만원. 대변에 미지급금이죠. 자, 미지급금 100만원. 이렇게 분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문제의 포인트는 유형이 면세라는 거고요. 즉 매입의 면세인 53번, 그리고 전자계산서인 전자입력 체크해주고, 직원들을 위해서 썼으니까 복리후생비, 거래처를 위해서 썼으니까 접대비, 그리고 부가가치세가 아예 발생되지 않는 면세품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 9월 11일 상품을 매입하고, 상품을 사갖고 왔습니다.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다. 자, 전자 체크해야 되니까 이렇게 표시해 놓으세요. 대금 중 수취인을 주식회사 수재화로 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하고, 자, 약속어음 발행해서 지급했으니까 지급어음이죠. 잔액은 외상으로 하다, 외상 매입금이 되겠습니다. 자, 수재한테 물건을 사갖고 왔고요. 자, 여성 운동화와 남성 운동화를 사왔네요. 어음은 3천만원 발행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외상 매입금이 되겠습니다. 상품 매입했으니까 입고 입력. 네, 맞습니다. 입고 입력을 통해서 전표 추가하시고 매입 매출 전표 오셔서 지급어음에 대한 어음 관리 잊지 마세요. 자, 그럼 프로그램으로 오세요. 물류 관리의 입고 입력입니다. 입고 입력 클릭. 9월 11일 건별 과세가 되겠죠. 세금계산서 발급 받아왔습니다. 수재화. 지급 구분은 어음도 발행했고 외상도 있죠. 혼합입니다. 상품 여성 운동화 300개. 단가는 5만원이고요.
이번에는 남성운동화입니다. 상품 남성운동화 500개 3만원. 어음란에 3천만원 입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외상란에 300만원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체크. 반드시 그렇죠. 전표 추가. 자, 전표 추가 전송 가겠습니다. 상단에 전송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신 후 회계 모듈에 매입 매출 전표 입력입니다. 클릭. 9월 11일로 조회해 주시고요. 입고 입력을 통해서 넘어왔는지 확인이 되셨죠? 전자 세금 계산서입니다. 1번 전자 입력 꼭 해주시고 부가가치세 대금금 상품 대변의 외상 매입금 대변의 지급어음. 지급어음에 대해서 뭐 해야 돼요? 어음 관리해 주셔야죠. 자, 어음 관리는 F3 어음 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음 번호에서 더블 클릭 또는 F2 하세요. 가나의 11110001 첫 번째 거네요. 자, 첫 번째 거 선택하겠습니다. 선택하신 후 반드시 수정해야 되는 건 만기일입니다. 자, 만기일은 전표 입력한 날과 동일하죠. 자, 2022년 12월 28일로 이 부분을 반드시 수정해 주셔야 돼요. 수정. 그리고 등록되어 있는 어음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왜? 어음을 등록하라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면 등록되어 있는 어음을 불러내서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닫기. 그러면 어음의 번호와 지금 어음 현재의 상태 그리고 만기 일자가 이렇게 돌출이 되면서 빨간색으로 지급어음 관리가 되어 있다라고 보입니다. 자, 여기서 F3을 누르면 이렇게 어음 관리가 걸려 있어야 이번 문제는 완벽하게 푼 문제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9월 18일 영업부 직원이 신규 거래처 방문 시 출장지에서 법인카드로 숙박비를 결제하고 받은 신용카드 영수증이다. 아, 이번에는 상품이 아니라 숙박비를 결제했네요. 출장지에서 숙박비로 결제했으니까 얘는 뭘로 정리해요? 여비교통비. 네, 맞아요. 여비교통비. 국민카드로 결제했고 10% 가세해서 11만 원이 결제가 됐네요. 크리스탈이라는 호텔인가? 그건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네, 크리스탈이라는 곳에서 숙박을 했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 신용카드로 결제를 받았을 경우에 이렇게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분리가 되어 있어야 매입세의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매입 매출 전표로 직접 가도록 하겠습니다. 날짜는 9월 18일이죠. 자, 18일 매입 매출 전표 유형은 발급 받았습니다. 그래서 매입 쪽입니다. 매입에 카드 과세 57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신용카드는 어디 거였어요? 국민카드 거였죠? 자, 국민카드 확인. 품명은 숙박비. 카드 과세를 선택하실 때는 매입 매출 전표입니다. 매입 매출 전표 입력에 카드 과세를 선택할 때는 공급 대가를 쳐야 돼요. 즉 합계 금액을 쳐야 분리가 됩니다. 제가 한번 쳐볼게요. 11만 원. 그랬더니 10만 원, 만 원 이렇게 분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입력하시다가 10만 원, 만 원 이렇게 입력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10만 원 치면은 그렇죠. 얘가 분리가 돼서 9만 뭐 얼마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공급가액 10만 원으로 바꾸시고 부가가치세도 10만 만 원으로 수정하셔도 됩니다. 어쨌든 전표에 나와 있는 대로만 입력해 놓으시면 됩니다. 코드는 크리스탈. 크리스탈. 카드는 전자세금하고 전혀 상관없죠. 그래서 패스. 분계는 4번 카드. 대변의 미지급금에 국민카드 이렇게 걸려주셔야 돼요. 그리고 상품이 아니라 뭐였죠? 여비교통비. 맞아요. 여비교통비.
출장에서 사용하는 건 여비교통비로 정리하실 수 있으니까 여비교통비로 정리해 주세요. 국민카드 이렇게 걸리셔야 됩니다. 네 번째, 9월 30일 상품을 매출하고, 얘는 상품 매출했네요. 팔았네요. 그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다. 전자 체크해 줄 겁니다. 대금 중 절반은 동전 발행 당좌수표로 회수하고, 자, 동전 발행 당좌수표는 현금. 네, 맞습니다. 거래처가 발행해 주는 걸 동전 발행 당좌수표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현금. 나머지는 다음 달 말일에 회수하기로 했다. 외상매출금이죠. 자, 그래서 수표 외상매출금에 이렇게 되어 있고, 여성 구두와 남성 구두를 팔았네요. 누구한테? 주식회사 엘칸토한테 팔았습니다. 엘칸토에. 물류관리에 출고 입력을 거쳐서 전표를 전송해야 되겠죠? 자, 출고 입력으로 오세요. 물류관리에 출고 입력 9월 30 건별 과세가 되겠죠? 엘칸토 수군 구분은 수표도 받고 외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혼합. 상품 여성 구두 200개 10만원. 상품 남성 구두 300 7만원. 당좌수표 받았으니까 네, 여기에다가 당좌수표 넣어주면 되겠죠? 절반은 당좌수표로 받고 절반은 다음 달에 회수하기로 했죠? 그래서 4,510만원의 수표 금액은 2,255만원입니다. 자, 여기 수표 금액 요거 오타네요. 2,255만원. 이자 하나 더 붙여주세요. 자, 그럼 여기 2,255만원. 그래서 반씩 나눴어요. 당좌수표란에 2,255만원, 외상란에 2,255만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반드시? 그렇죠. 체크. 전표 추가. 전송까지 해주세요. 전송 여부를 확인하신 후 회계 모듈에 매일 매출 전표 입력 9월 30으로 줘야겠습니다. 출고 입력을 통해서 전표가 전송이 됐는지 확인하신 후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했으니까 1번 전자 입력.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당좌수표는 현금이죠. 그래서 현금은 그대로 두시고 외상 매출금 됐고요. 뭐 수정할 게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문제를 모두 풀어봤습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세 번째 문제는 다음 거래를 일반 전표에 입력하시오. 즉 부가가치세와 관련 없는 거래이기 때문에 일반 전표에다가 직접 입력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총 5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있어요. 단, 채권, 채무 및 금융거래는 거래처 코드를 입력한다. 네, 얘도 거래처 코드 입력하셔야 돼요. 그리고 각 문항별 한 개의 전표번호로 입력한다. 즉 이어서 입력하라라는 얘기죠. 자, 첫 번째 문항입니다. 9월 5일 전월 주식회사 트위스트 외상으로 처분한 비품대금. 자, 전월에 트위스트에 외상으로 처분했다. 이 비품대금 뭘로 정리해놨을까요? 비품 팔면서 돈 안 받았으니까 그렇죠. 미수금으로 정리를 해놨을 거라고요. 이 미수금으로 정리한 게 보통예금 하나은행 계좌로 오늘 입력이 입금이 됐습니다. 그러면 차변에 보통예금, 대변에 미수금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금액은 25만 원이네요. 회계 모듈에 일반 전표 오세요. 9월 5일입니다. 차변에 보통예금 하나은행
코드 반드시 걸어주시고요. 금액은 25만원. 대변의 미수금. 자, 미수금 거래처는 어디가 될까요? 주식회사 트위스트 맞습니다. 트위스트. 자, 트위스트 25만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차변의 보통예금 하나은행 꼭 걸어주시고 25만원, 대변의 미수금은 주식회사 트위스트 코드를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항입니다. 9월 10일 장기 투자 목적으로 구입한 주식회사 금정물산의 주식 600만 원이네요. 200주 중 100주를 한 주당 4만 원에 처분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회수했다. 자, 200주인데 100주만 팔았어요. 200주의 장부 가격이 600만 원이래요. 그럼 600만 원 나누기 200주 하면은 한 개당 얼마예요? 3만 원짜리가 되는 겁니다. 자, 3만 원짜리를 얼마에 팔았어요? 4만 원에 팔았네요. 만 원씩 이익 보고 팔았습니다. 자, 9월 10일 차변에 현금 회수하겠습니다. 자, 현금 계산기 눌러서 100주 곱하기 4만 원씩 팔았습니다. 그래서 400만 원이 들었고요. 대변에 장기 투자 목적으로 구입한 주식입니다. 그럼 얘는 뭘로 정리해 놨을까요? 오,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요? 맞습니다. 그걸로 정리해 놨을 거예요. 전체 메뉴 클릭하셔서 합계잔액산표 잠깐 열어보겠습니다. 9월 10일로. 우리 전표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차 차익 발생한 거예요. 자, 아니요 하겠습니다. 여기 투자자산에 보니까 600만 원의 장부 금액이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네요. 얘를 갖다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일반 전표에 기타라고 두 글자만 치겠습니다.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비유동 178번입니다. 200주가 600만 원이니까 100주는 300만 원이죠. 300만 원. 그럼 100만 원의 이익을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회계 기간 말에 즉 12월 30일에 평가를 하게끔 돼 있어요. 혹시나 평가 손실이 있는지를 먼저 살펴볼게요. 자, 합계잔액산표 다시 열어서 자본 쪽으로 오세요. 자본의 기타 포괄손익에 와, 평가 손실이 있네요. 평가 손실이 100만 원이 있습니다. 이 100만 원은 200주에 대한 100만 원이에요. 그럼 100주는 50만 원만큼만 반제 처리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일반 전표 입력에 대변에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평가 손실을 없애려면 대변으로 가야 되죠. 그래서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 손실입니다. 982번 쓰세요. 반, 100만 원의 반이니까 50만 원만큼만 처분하시고 나머지 50만 원은 그렇죠. 마지막에 팔 때 이익을 본 게 있다. 그러면 이익금에서 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차익이 생기면 지금 50만 원이 대변이 부족하죠. 그래서 50만 원만큼 이익 받습니다. 기타 포괄 손익 공정가치 처분 이익입니다. 그래서 922번 써주셔야 돼요. 얼마? 50만 원만큼 이익 받습니다. 자, 이렇게 취득 원가에서 장부가액은 그 해에 평가를 해서 잡혀져 있는 금액을 얘기하거든요. 얼마에 주고 샀는지는 알 수는 없죠. 뭐 역으로 계산을 하면 100만 원의 이익을 봤으니까 아마 2만 원에 사지 않았을까 이렇게 유추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에 나와 있는 대로 장부 금액을 200분의 100주 이렇게 해서 300만 원만큼 처리해 주시고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에 평가 손실이 있으면 그것도 반 50만 원 아예 상계 처리하고 나머지에 대해서 처분이익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이번 문제 조금 어려웠죠? 네. 합계잔액시산표를 몇 번? 한 2번 왔다 갔다 했습니다.
세 번째, 9월 12일 주식회사 랜드로버의 경영 악화로 외상 매출금 500만 원이 회수 불가능하게 되어 대손 처리하다. 아, 돈을 못 받게 됐네요. 못 받게 됐으면 뭐 대손 처리하면 외상 매출금 그만큼 상계 처리해줘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우리 회사가 대손 충당금을 설정해 놓고 있으면 그거를 갖다 쓸 수 있습니다. 학계장학시산표 다시 열도록 할게요. 자, 전체 메뉴에 학계장학시산표 이번에는 9월 12일자로 열겠습니다. 12일자로 열어서 대손 충당금 보니까 200만 원이 있습니다. 500만 원을 못 받게 됐으니까 500만 원 중 얼마를 200만 원만큼 대손 충당금 갖다 쓰겠습니다. 그런데 대손 충당금 코드를 109번이야 이렇게 알고 있으면 다행인데 모르고 있으면 기능 모음 열어서 계정 과목 코드 보기 해서 109번인 걸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확인하셨나요? 200만 원 컨트롤 C 하겠습니다. 복사하세요. 일반 전표에 오셔서 9월 12일자 차변에 대손 충당금 109번 갖다 쓰겠습니다. 컨트롤 V 200만 원.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손익계정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대손상각비로 정리합니다. 부족한 금액은 대손상각비로 정리한다. 835번 써주시고요. 300만 원. 대변에 외상매출금 누구 거? 랜드로버 500만 원 정리했습니다. 외상매출금을 못 받게 되면 반드시 외상매출금 바로 밑에 있는 대손충당금 잔액을 확인한 후 갖다 쓰시고 부족한 것만큼 대손상각비로 정리했습니다. 4번 9월 26일 신제품 매출액이 증대되어 감낭지역으로 사업을 확정하기 위해 자금의 필요성을 느껴 당사의 보통주 천주 액명은 만원짜리고요. 한 주당 15,000원에 발행하고 주식 발행비 10만원을 차감한 실수금을 현금으로 받다. 만원짜리를 15,000원에 발행했네요. 오, 할증 발행했어요. 그런데 주식 발행비가 들었네요. 이 주식 발행비는 할증 발행을 하게 되면 주식 할증 발행 차금이라는 주식 발행 초과금. 얘는 주식이죠. 네. 주식은 주식 발행 초과금이에요. 사채 할증 발행 차금하고 헷갈렸어요. 네. 자, 주식은 주식 발행 초과금입니다. 주식 발행 초과금에서 주식 발행비를 빼고 나머지를 정리하시면 됩니다. 주식 발행비라는 계정 과목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보고 갈 게 있어요. 주식을 할증 발행한 경우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으면 걔를 먼저 반제 처리하셔야 됩니다. 자, 학계장학시산표 9월 26일로 조회하세요. 자, 조회하셨나요? 계정 과목 코드 보기 닫으면 닫아요. 자, 자본 쪽으로 오셔서 자본 조정에 여기는 자본 조정 자체가 없네요. 자본 조정에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있으면 걔를 먼저 상계 처리하고 나머지에 대해서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주식 발행 초과금밖에 없죠. 그대로 분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 전표 입력 9월 26일 차변에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현금을 얼마 받았죠? 계산기 누르셔서 일단 100주입니다. 100주래 1000주. 요즘 이상하게 발음이 잘 안 돼요. 곱하기 얼마씩 15,000원에 발행했죠? 15,000원 그리고 주식 발행비를 빼겠습니다. S 10만원 뺐더니 1490만원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적용. 대변에 자본금은 보통주 자본금이 되겠습니다. 1000주 곱하기 액면가죠. 얘가 자본금입니다. 그래서 1000만원. 대변에 그렇죠. 주식 발행 초과금.
주식 발행 초과금이 490만 원. 원래 만원짜리를 15,000원에, 즉 5,000원만큼 500만 원이 늘어야 되는데 주식 발행비가 빠졌죠. 그래서 49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9월 30일 주식회사 경기에 다음 달 2일 상품 여성운동화 1,500만 원을 납품받기로 계약하고 계약금 300만 원을 보통예금 하나은행 계좌에서 인출하여 자기압수표로 지급하였다. 즉, 여성운동화를 사갖고 오기로 했어요. 사갖고 오기로 하고 뭘 지급했어요? 계약금을 지급했습니다. 이 계약금은 뭘로 정리할까요? 선극금. 네, 맞습니다. 선극금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9월 30 차변의 선극금. 거래처는 주식회사 경기. 금액은 300만 원. 대변에 보통예금에서 자기압수표로 인출했죠? 그럼 우리 회사는 보통예금 계좌에서 계좌가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은행 300만 원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기압수표로 지급했다고 해서 현금으로 정리하시면 아니 돼요. 자, 미리 지급한 계약금은 선급금. 그리고 보통예금 계좌에서 인출하여 지급했으니까 보통예금 하나은행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 번째 문제까지 모두 풀어봤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수고하셨습니다.